여보, 아직 안 끝났어?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고 손에는 따뜻한 배즙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좀 쉬지. 애들이 아빠랑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안 되냐고. 하루 종일 묻더라. 그날도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엑셀 시트 위에 숫자 하나를 더 눌렀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지도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대리 진급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당신도 알잖아. 이번 프로젝트만 잘 넘기면 보너스도 두둑하게 나와. 제주도는 무슨.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돈 걱정 없이 비즈니스석 태워서 전 세계 일주 시켜줄게. 조금만 더 참자. 응? 사실 조금만 더라는 그 말은 아내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최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야구부 결승전이 있던 날에도 제 손을 붙잡으며 꼭 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빠가 나중에 더 좋은 야구 배트 사줄게라는 말로 그 작은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라는 숫자가 아들의 홈런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에게 지금은 늘 나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재물이었습니다. 주말 출근은 훈장이었고 가족과의 여행 제안은 사치스러운 유혹이었습니다. 가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 때면 저는 약국에서 산 제일 센 파스를 붙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다 열심히 산 증거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최고급 스파도 가고 수술도 하면 되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엑셀 시트에 숫자를 하나씩 채워갈 때마다 제 건강이라는 모래시계의 모래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통장 잔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지만 정작 그 돈을 써야 할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돈은 미래의 행복을 사는 티켓이었지만 정작 그 티켓에 적힌 유효기간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화려한 은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도착하면 모든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젊음과 체력이 영원히 저를 기다려줄 줄 알았던 참으로 오만하고 미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드디어 30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직금을 확인하던 날, 저는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끝이야. 나 백두산 가려고 산 등산화랑 배낭 봤어. 최고급으로 다 준비했어.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3만 원씩 모았던 백두산 적금도 이제 털 때가 된 거죠. 친구들과 우리 은퇴하면 백두산 천지는 꽃같이 가자 하고 십수년을 약속했습니다. 회비도 꼬박꼬박 모았죠. 하지만 그 장밋빛 꿈은 병원 진료실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의사는 제 MRI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입을 뗐습니다. 환자분, 이 무릎으로 백두산이요. 지금 연골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는 상태예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저는 억울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일만 하느라 좀 무리하긴 했지만 이제 은퇴해서 운동 좀 하려는데 안 됩니까? 제가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좋은 주사라도 놔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운동은 건강할 때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망가진 몸은 운동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산에 가면 평생 휠체어 타셔야 할 수도 있어요. 단톡방에는 공항에서 찍은 친구들의 단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선물한 고급 아웃도어 점퍼를 맞춰 입은 녀석들이 저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너 없으니까 허전하다, 임마. 우리가 내 목까지 보고 올게. 친구들이 산 정상에서 천지를 보며 환호할 때 저는 병원 침대 옆 차가운 탁자 위에 놓인 혈압약과 당뇨약 봉지를 세고 있었습니다. 돈은 제가 제일 많이 벌었는데 천지를 본 건 등산 다니며 건강 챙기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결국 백두산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약속했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최고급 샴페인을 잔에 채웠습니다. 아내는 들뜬 표정으로 창밖을 봤지만 저는 이륙할 때부터 느껴지는 다리의 부종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비행기 등급은 올렸지만 내 무릎의 등급은 올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에펠탑으로 가는 길은 낭만적인 돌길이었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어긋나는 통증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여보,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만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와. 나 여기서 에펠탑 잘 보여. 아내는 저를 혼자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에펠탑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제 곁에 앉아버렸습니다. 당신 혼자 두고 어딜 가. 그냥 여기 같이 있자. 파리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몽마르트르 언덕이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주고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낭만의 언덕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수많은 계단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케이블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막상 도착해서도 사원 안을 구경하려면 또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언덕 아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만 올라가서 사진 찍어와. 난 여기서 커피 마시는 게 더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언덕 끝까지 올라가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은 이미 한계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커피잔만 만졌습니다. 내 주머니엔 파리에서 가장 비싼 식당에 갈 돈이 있었지만 정작 내 다리는 파리에서 가장 흔한 언덕 하나 오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의 로망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니더군요. 울퉁불퉁한 돌길을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발목,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도 숨차지 않는 심장. 그게 진짜 유럽 여행의 1등석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그 티켓을 잃어버린 채 유효기간 지난 지폐 뭉치만 들고 파리를 서성거렸습니다. 화려한 파리의 야경보다 제 무릎 위로 흐르는 파스의 독한 냄새가 더 강렬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안락한 침대도 욱신거리는 통증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제 앞에는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벌고 싶었던 그 많은 돈이 고작 500m. 앞에 에펠탑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호텔 테라스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커다란 배낭을 맨 젊은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으며 언덕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겐 돈은 없었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튼튼한 다리와 빛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 제 자산 현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숫자는 가득했지만 그 숫자들이 저 언덕 위의 노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신이 나타나 지금 내 통장에 1억을 가져가는 대신 저 청년의 튼튼한 다리로 딱 하루만 살게 해준다면 어쩌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놓았을 겁니다. 30대 시절 돈 없다며 투덜거리며 올랐던 동네 뒷산의 공기가 지금 이 5성급 호텔의 공기보다 훨씬 비쌌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때의 저는 건강이 당연히 주어지는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내가 매일 조금씩 써버리는 한정된 자본이었고 저는 그것을 가장 헐값에 팔아넘긴 미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1억보다 소중했던 30살의 평범한 하루. 그 하루를 저는 엑셀 칸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가장 먼저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무릎으로는 등산이나 조깅 대신 물속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죠. 처음 수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배만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진 제 모습이 참으로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몸을 담그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던 제 몸이 물속에서는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욱신거리던 무릎 통증도 물의 부력 안에서는 잠잠해졌죠. 그곳에서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60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새벽은 엑셀 시트 대신 푸른 수영장의 물살로 채워집니다.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잠을 줄였다면 지금은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수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마시는 1,500원짜리 바나나. 우유가 파리 1등석에서 마셨던 그 비싼 샴페인보다 수천 배는 달콤합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세계 일주 안 시켜줘도 되지. 대신 매일 아침 당신이랑 손잡고 이 동네 공원 산책하는 건 죽을 때까지 약속할게. 아내는 제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난 세계 일주보다 지금 당신 표정이 훨씬 보기 좋아.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늦었더라도, 절뚝거리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관리를 시작하는 것. 백두산 천지는 못 봤지만 매일 아침 수영장의 푸른 물결을 보며 저는 결심합니다. 내일의 1억보다 오늘의 수영 한 바퀴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행복은 적금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가른 물살 속에 이미 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제 인생에서 삭제했습니다.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은 날엔 아내와 집 앞 공원을 걷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한꺼번에 타먹는 적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자도 안 붙고 나중엔 찾고 싶어도 몸이라는 은행이 파산해서 영영권에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